솔샘소리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정감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는 13일 날 중앙선관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가운데서 이 문제만큼은 꼭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 중에 하나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는 기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기기 도입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이완규 기자님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완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완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 예. 오늘 뭐 이것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투표지 심사 개수기, 이 기기가 도대체 어떤 기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예. 그 지폐 개수기, 은행에 가면 볼 수 있는 돈 세는 기기 같은 개수기 있잖아요. 예.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올려놓고 거기다 숫자를 세는 용도로 그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투표지가 몇 면지 세는 기기였죠. 예, 그 100장 단위로 묶여 있는 묶음을 이제 맞게 묶여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기계에 쓰는데, 예. 선관위가 이제 그것을 그 개수기가 보통 분당 뭐 한 600장에서 어떤 경우에 1000장 넘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개수를 하다 보니까, 예. 예, 그거는 그 정도는 뭐 그 안에 투표지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그 투표지 그 분류 속도로 그 개수하는 속도를 예. 분당 뭐 한 150장에서 한 300장 정도 예. 그 정도 속도를 이렇게 속도를 천천히 돌리면서 예. 그 안에 이제 그 이상한 투표지가 섞여 있는지 예. 예, 그것을 검사하겠다고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개수기였는데, 네. 예, 개수기는 그냥 투표지를 그냥 몇 면지 세는 기능만 했고, 네. 그러니까 심사집계부, 그러니까 개표할 때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다음에 하는 그 심사집계부, 예. 여기에서 개수기가 사용이 됐었잖아요. 네. 이제 이 심사집계부는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그 개표 사무원들이 살펴보면서 육안으로 살펴보면서 거기 안에 그 남의 표가, 그러니까 A 후보 답안에 B 후보 표가 섞여 있는지, 혹은 꾸겨져 있는 어떤 어떤 무효표가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작업을 마치면 그 투표지를 개수기에 집어넣어서 몇 면지 또 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우리나라는 현재 그 공직선거법상으로 그 왜 전자개표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이름이 이제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이제 선관위에서는 뭐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투표지 분류기에서 그 1차 분류를 한 투표지, 예. 그 유효하다고 이제 분류된 이제 묶은 거를 원래는 그 심사집계부에서 예. 그 다시 이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기는 그냥 개표를 도와주는 네. 전 단계고, 예. 실상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하는 것이 정식 어떤 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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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 우리가 개표 과정을 쭉 살펴보든지 우리가 또 계속 이의 제기를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예. 그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유효하게 분류했다고 하는 표가 전체 투표지 한 95%가 넘어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나 5% 되는 이제 미분류표라고 하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한 것을 심사집계부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예. 원래는 모든 그 투표지, 유효하다고 했던 투표지나 미분류표나 모두 다 손으로 다 사람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매뉴얼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예. 매뉴얼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다 하면은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한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선관위 현장에 가보면 그냥 뭐 휘리릭 그냥 한번 투표지 다발을 뭐 들었다 놓는 식으로 휘리릭 한번 내용에 훑어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심사집계를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 일명 이제 우리가 또 날림 개표라 그랬죠. 그 휘리릭 개표. 그냥 순날림 개표 뭐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그 응, 한 장 한 장 봐야 되는데 그냥 휘리릭 넘겨가지고 그냥 예. 대강 그렇게 해서는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했다는 유효하다고 분류했다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표가 들어가 있는지를 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은 뭐 기본으로 하고 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 심사집계부가 통과 의뢰가 돼버리는 예.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개표를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거 원래 대법원 그 판례에서도 그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모든 투표지는 심사집계부라든지 위원 검열을 거치면서 다시 유관으로 확인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예. 예. 그 대법원 2003수 26인가 그 판례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은 선관위가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안 한 거죠. 예. 그냥 뭐 그거는 예. 그냥 법리적인 법적인 그 판단이고 실제 예.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투표지 분류기에 너무 절대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표 때. 그렇죠. 이제 그런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해 놓은 것을 이후에 사람이 일단 바꾸려고 노력도 안 할 뿐더러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그냥 그 투표지 분류기가 도출해 낸 결과가 결국은 최종 개표상표까지 이르게 되니까 예. 거기다 이제 위분류표 뭐 한 5% 되는 거 뭐 더하고 빼고 해봐야 사실은 큰 그 득표수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 전자개표를 한 것이다. 말은 뭐 투표지 분류기로 하지만 결국은 사람 이후에 확인을 심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거는 선거법을 위반한 개표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죠. 예, 그 18대 예. 대선 그 개표 영상을 보면 대구 네. 서구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심사집계부 개표 사무원이 아예 투표지를 뭐 검열 작업을 검표 작업을 안 하고 개수기로만 그 몇몇인지 세고 많은 그러한 모습이 그렇죠.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게 영상이 잡혔죠. 그게 투표기별로 95% 정도는 그렇게 개표를 심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 뭐 위원 검열 단계도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을 한 투표기별로 한 3,000장 되는 투표지를 훑어본 거는 뭐 1분이 채 안 될 정도로 그냥 대충 그냥 한번 훑어보고 도장만 개표상표에 찍어가지고 공표를 해다시피 하니까. 뭐 영상을 보면 개표 예. 상황표에다 도장 찍기에 급급하지. 예. 투표지를 아예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만 찍고 도장 찍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옆에 위원이 대신 찍으라고 이렇게 하고 자신은 자리를 비운 위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한 것이 이제 18대 대선 당시에 그 개표 영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이제 시민들이 대선 이후에 18대 대선 이후에 수개표 청원 운동을 뭐 23만 명이나 이렇게 아고라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규정이 된 수작업 개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개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을 강력하게 했고 그런 전 문제 제기가 뭐 선거 무효 소송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제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계속 불거지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묘수를 찾은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해 놓은 것을 이후에 사람이 유관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어떤 방법을 넣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 이상능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왜 도입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중앙선관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개표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네. 사람이 눈으로 보다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기이고, 네. 자기네들은 이것을 불법적인 장비라고 보진 않는다. 그래서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상능 사무관하고 대통화를 한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좀 원성이 많이 높아졌는데, 뭐냐 하면,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라든지 절차는 예, 사실은 선거법에 따라서 그것이 돼야지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 예, 지금 현재는 그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공직선거법에다가 178조에다가 그게 2014년도에 넣었는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투표지 심사 계수기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자체에 들어가 있지가 않지 않느냐. 예. 그 기계를,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예,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도 없죠. 예, 그 아무 규칙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어떻게 사람이 해야 되는 수개표를 대신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따졌죠. 따졌더니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무관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남는 게, 그러니까 이번 20대 총선에 그것을 쓰면서 예, 일단 총선을 치르고 그것이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는 그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예,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에 또 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예, 이 문제는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투표지 심사 계수기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네, 결국은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가 이것을 분류해놓은 그 투표지를 예, 이후에 사람이 이렇게 다시 철저히 봐야 되는다는 단계가 결국은 생략되거나 또 이게 이 기회를 사용함으로써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중앙선관위 관련자들이라든지 이 기계를 사용했던 관련자들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예.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지금 재판도 한번 못 열어놓고 계속 뭐 검찰 단계에서 지금 각하죠? 각하죠, 각하. 예, 각하를 시켜버리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기계로 지금 사용했다는 그 주장을 예. 결국은 선관위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막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제,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투표지 심사 계수기라는 기기를 도입을 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네. 선관위가 잘못한 거다. 라고 네.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더니, 검찰은 그것을 각하 각하. 처리를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항고를 했더니, 그것도 각하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재항고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인 정말 어떤 법적인 판단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분명한 것은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장비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투표지를 다 육안으로 다 심사를 한 이후에 예, 개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매수를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했던 그 계수기였걸라요. 그걸 일일이 다 100장씩 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계수기를 놓고 그냥 후보자별로 맞게 그 분류가 됐는지, 맞게 개표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검사하기 위한 용도였는데, 예, 이게 갑자기 그냥 그 자기네들이 그 수개표 심사를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심사인지, 예. 그거를 갑자기 뭐 이름도 또 거창하게 투표지 심사 계수기라고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 기기의 속도가 예, 150매에서 300매로 돼 있으나, 실제 총선 개표 때 보면은, 매뉴얼에 아예 투표지 심사 계수기의 속도를 네, 매뉴얼상에 개표 초기에는 분당 200매 정도 속도로 운영을 하고, 익숙해지면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200매가 기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계를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예, 그 매수 확인을 하기 위해가 처음에 이제 기계가 이제 사용되기 전에, 예, 한참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고 있을 때, 예, 제가 이제 그 중앙선관위 직원한테 그 기계를 이렇게 중요한 그 공직선거에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네, 내용을 보고 기사를 써야 되겠으니까,
공장을 가서 한번 보겠다. 그랬더니 일단 그래서 그 업체를 하나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가서 봤어요. 네. 가서 일단 그 관계자하고 기계를 놓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그게 원래 기계는 뭐 그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속도를 네. 분당 100장에서 뭐 300장까지 뭐 조절할 수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한 100장 정도를 투표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100장 정도를 올려놓고, 분당 150매부터 300매죠. 아니, 그건 어쨌든 그 자기가 그 수치는 그 버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놓고, 이제 한 분당 100장 정도를 놓고, 예. 이렇게 이제 투표지 100장 정도를 돌렸을 때는, 그 투표지 속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확인해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한 150장에서 200장 정도를 놓고 해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다가 한 몇 장 정도의 그 오기가 되어 있는 투표지를, 왜냐하면 그 투표지 속에는요, 점이 하나만 찍혀 있어도 그것이 무효표로 처리되거나 그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예. 투표지에는 그 지정 투표 용구 외에는 다른 용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뭐 사인펜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뭐 점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다 무효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섞어놓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분당 200장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분간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한 장을 딱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얼른 스톱워치를 누르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이제 초당 뭐 한 서너 장씩 그 투표지가 넘어가게 되니까, 예. 그러면 잠깐이지만 손으로 가서 이게 스톱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 투표지가 7, 8장, 10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또 그걸 다시 넣고 다시 리셋을 하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 속도보다 결코 빠른 속도가 될 수가 없는 경우, 꼼꼼하게 봤을 경우에 예. 그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절대로 이건 분당 100장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100장에서 150장 정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100매가 넘어갈 경우에는 예. 육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맨눈으로 잘 분간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럼요. 네. 그게 왜냐하면 100장이 넘어가게 되면 초당 한 150장, 분당 150장 정도나 200장 사이면 초당 1초에 똑딱 하는 순간 그 투표지가 서너 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신형 예.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에 분당 360매, 400매를 처리합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 우리 개표 사무원들, 개표 참가인들이 많이 그 곁에 있는데 눈으로 봐봐야 잘 보이질 않잖아요. 예. 투표지 심사 개수기도 200매, 분당 200매 정도 돼버리면 눈으로 구분이 잘 안 간다. 분간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개표 참관인 제도가 있잖아요. 예. 개표 참관인 제도가 보통 정당별로 6명씩 배정이 되는데, 한 개표소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가 심사집계부에서 예. 보통 한 개표소마다 한 10개 반을 심사 집계부가 있어요. 예. 그런데 10개 반에서 보통 심사 개수기를 3대씩 분배를 해서, 예. 그러니까 한 개표소별로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30대를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30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다른 건 다 개표 참가나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이 심사 개수하는 장면만을 지켜본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 30명이 붙어서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30명이 붙어서 봐야 되는데 후보자별로 배당된 개표 참관인은 6명밖에 없으니까 예. 결국은 24대가 투표지 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심사 개수기를 돌리는 동안에는 개표 참관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아주 참관인 불능 사태를 또. 예, 그렇죠. 참관인 없이 그냥 개표 사무들만 그냥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가 예. 지금 선관위에서는 하도 수개표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아서
오히려 좀 그러니까 심사집계부 개표 사무원들마다 수작업 개표를 하는데 편차가 너무 심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장 한 장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휘리릭 날린 개표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는 기기를 통하여서 그 투표지 심사 집계부 단계의 어떤 그 순알림이랄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표준화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이 기기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지금 그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걸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예. 이 엄중한 이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돼야죠.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것을 그 뒷받침하는 기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법에는 그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는 게 결국은 개표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별로 나누는 절차가 개표인데, 네, 지금 투표지 심사기라고 하는 거,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법에 없다. 법에 없을 뿐더러 그것을 그 투표지를 그 개수하면서 육안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네. 투표지를 사람이 그 한 장 한 장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했다고 보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죠. 그렇죠. 예. 일단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일단 그 네. 법령에 없는 기기를 새로 도입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 개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네. 30대를 만약에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각 후보자별로 그 개표 참관인 그 네. 심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끔 그 그만큼 인원을 심사 개수기 인원에 맞춰서 예.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얘기가. 네, 예. 그 부분도 저는 또 동의하고요. 그래서 참관인을 대폭 좀 늘려달라, 뭐 이런 차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다음에 이 법적인 관계 말고요.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도입할 때,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선거 일과가 2015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일 날 처음으로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는 기기를 제작해서 우리한테 그 임차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이 공고를 보고 참여를 해 주시오 하고 10억 2,500만 원 규모로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 어떤 업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그래서 12월 2일 날 다시 이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20대 정식 명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심사 개수기 임차 사업이죠. 이 공고를 12월 2일 날 냈는데 이때도 어느 업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2015년 12월 24일 날 다시 재공고를 냈죠. 근데 이제 이때 이뱅킹텍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이뱅킹텍이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여기 참여를 했고 입찰에 유일하게 여기에 참여를 했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된 그 규모 액수를 보면은 이 업체가 써낸 그 액수는 9억 8천 얼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억 가량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뱅킹텍이라는 업체가 이 기기를 지난 총선 때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임차를 해준 거죠. 임대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업체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내년 대선에도 똑같이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전국 구시군위원회 선관위에 임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입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무슨 문제인가요? 도입 과정에서 문제라기보다 일단 그 맨 마지막에 2번 유찰되고 세 번째 입찰 공고에서 이제 이뱅킹텍이 단독 입찰에 들어가서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사업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이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그 업체뿐인가?
왜 다른 업체들은 왜냐면 되게 바빴던 사업 시행을 그 다음에 4월 달에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그 기계를 뭐 거의 수천 대, 5천 대 넘죠. 그 당시에 처음 발표할 때가. 지금 이제 임차 수량 자체는 4,100대예요. 예, 4,100대인데 그 후에 더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5천 대 이상 소요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하고 그 업체가 일단 단독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업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개수기를 그 임차 사업을 벌이고 있던 예. 그 다른 업체와 나눠가지고 예. 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동서로 나눠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그 가격 비교가 불가능했던 거죠. 네. 한 업체만 일단 그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나눠 먹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관위 직원한테도 계속 물어봤는데 예. 자기네들이 뭐 몇 개 업체를 해봤는데 뭐 제대로 이것이 뭐 안 돼가지고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개수기지 않습니까? 개수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면 보통 그 신형 개수기도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해요. 지폐 개수기도. 네. 분당 뭐 1000장 넘어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네. 그런데 이거 뭐 기능이라 그러면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0장 넘어가는 것도 속도를 낮출 수는 있어요. 분당 뭐 500장으로 낮출 수 있고 300장으로 낮출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그걸 발주할 때도 계산이 나오겠지만 단순히 그 개표 당일날 사용하는 그 기계를 한 번 사용하는데 지금 대당 임대료가 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나 그냥 임대하는 가격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업체, 임차해준 업체는 결국은 그 기계를 하루 빌려주고 그렇게 25만 원을 받고 또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창고에 갖다가 이제 수거해다가 창고에다 넣고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해서 다음 공시선거가 있을 때라든지 그때 또 임차를 해주고 이런 만년복귀 사업을 지금 벌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산 가격이 나온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물어봤어요. 중앙선관위에. 왜 임차를 하냐? 굳이 사버리지 이걸. 예. 예. 그랬더니 선관위는 그러니까 국가 기관은 예. 어떤 그 장비를 이렇게 아예 살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말이 안 되는 게 투표지 분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새로 만들면서 1300대, 1378대인가 새로 만들면서 예. 국가 예산을 거의 120억을 써가지고 새로 다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서는 안 되고 그냥 임차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또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업체도 자기네들 제작비도 들고 보관비도 들고 창고 이게 비용까지 하면은 이게 사실 손해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것이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창고비 외에 물건 예. 수거하고 물론 공급하는데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보관하고 새로 이렇게 그 리셋하는데 무엇을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오래된 것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롤러 고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복사기 같은 데 보면 종이를 떼고 넣고 할 때 보면 고무가 있는데 예. 그게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약간 그 경화 기능이 있어서 예. 그것을 뭐 교체하거나 그것을 손질하거나 그런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보관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이해가 안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은 예. 이 개수기 업체, 제작 업체는 많거든요. 그죠? 네, 많죠. 예. 근데 경쟁 입찰로 이것을 공고를 냈을 때 어느 업체도 여기에 그것도 사양이 있어요. 사양이 수차례 있어서. 참여를 안 했고 예. 이뱅킹텍만 유일하게 참여를 해서 나중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업 제안서를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수 및 감독에 있어서 사업자는 새로 제작하여 제공할 경우 완제품 양산 전,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우리 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후 완제품 제작에 임하여야 함. 이게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지 않는 업체는 그런데 경쟁 입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고 하는 기기는 이전에 있었던 기기가 아니라 새로
그야말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기기였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위에 이번에 뭐 공직선거에 보면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당 비례대표가 투표용지도 올려놓고 그것을 심사 개설하려면 그 위에 그 투표지 놓는 그 카트리지가 되게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떨어지는 경사면의 투표지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사지게 떨어지려고 하면 몇 가지 그 개수기, 일반 집회 개수기와는 좀 다른 형태로 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 형태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그동안 공직선거가 이루어졌던 김대중 대통령 15대 대선이라든지 그때 사용했던 그 개수기를 이렇게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투표지 개수기는 위에가 긴 형태, 이렇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부 어떤 내용을 변경을 했던 거지, 전혀 아주 새로운 뭐 특허적인 면으로 새로운 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뱅킹 택이 네. 개수기 업체고, 그러니까 개수기를 이미 만들어 왔고, 네. 그 다음에 개수기를 선관위에 납품을 이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은 뭐냐면, 선관위가 이 일정 자체가, 그러니까 11월 12일 날 첫 공고를 냈는데, 예? 그 완제품 양산 전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우리 위원회 검사 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임차 기간이 그렇게 돼 있고, 사업 설명회는 훨씬 더 그 전에 또 아마 1월인가 12월인가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는 기기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 그러한 개수기 업체는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어떤 계획서에 의하면, 제안서에 의하면.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저기 이뱅킹 택을 갔을 때에도 뭐 공장을 좀 보자. 어떤 식으로 좀 생산하고 있냐.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 너무 양이 많아서 자기네 회사뿐이 아니라 지금 여러 몇 군데 업체하고 나눠서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여주진 않으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 가지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다음에 위원회고 거기를 어떤 걸로 받았냐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사무실에 있던 기계를 보여주면서 뭐 이런 이제 기계다, 이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자기네들은 절차는 거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이뱅킹 택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하고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들어 놓은, 그런 가능성이 많죠.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 사업을 발주를 놓고 시작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관위는 팔짝 뛰죠.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건 요식행위고, 사실상 이뱅킹택을 위한 사업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뱅킹택이 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낙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재공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재공고를 낸 사안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 입찰은 그냥 형식적으로 공고를 내는 거고, 어느 업체도 이 조건으로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뱅킹택 외에는 이 사업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런 업체는 없었다. 저도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의혹을 가지고 뭐 감사원도 전화를 해보고, 또 그다음에 조달청에도 전화를 해보고 여기저기를 다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를 일단 잡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 자체가 석연치 않고,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기기를 새로 도입을 했고, 그 도입 과정에서부터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형태로
진행된 것이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국정감사 때 좀 한번 좀 짚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근데 그 내용을 좀 제대로 알 만한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이제 만들어야죠. 뭐 그런 의원들을 이제 제보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좀, 사태 예, 심각성을 뭐 근데 이게 지금 걱정인 것이 지난 총선 때는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전국적으로 다 사용을 해서 개표 심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 투표 지금 현재도 그 우리가 소송 뭐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선거소송인단 쪽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제는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가 사용이 부적법했다.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개표를 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것이 뭐 판결이 나다든지 뭐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번에 그 총선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이번 대선 전에는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의 사용에 대해서 명확한 그 사용을 할 거면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그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고 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난 뭐 18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선거무효 소송이 갔던 것처럼 19대 대선 때 만약에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지금의 그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 선거무효 소송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큰 문제죠. 예. 예,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 없이 내년 대선 때까지 사용이 되면 이것이 이제 선거무효 소송의 아주 중요한 또 쟁점 중에 하나로 부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안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해서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저는 당연히 이런 기계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그 개표소별로 30대씩 놓고 그 분당 뭐 1초에 서너 장씩 돌아가면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뒀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정당 측이라든지 후보 측에서는 개표 참관인들이 그것을 전부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결국은 개표 참관이 불능인 상태로 개표 수개표가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 공직선거법의 개표 절차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아무튼 오늘 이제 투표지 심사 개수기 문제를 다뤘는데요. 아마 이것을 뭐 시민들 가운데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투표지 심사 개수기가 뭔지, 우리 시민들 가운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기기 자체를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그 기기가 개표 때 4.13 총선 때, 지난 20대 총선 개표 때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사용이 됐고 도입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석연치 않게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내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내년 대선 때 이 기기가 또 이대로 사용이 될 경우에 국비가 낭비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상관인 들의 어떤 그 상관 불능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또 개표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 점을 아시고 또 개표 현장에서 개표 참관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방송에서 다뤄봤습니다. 이완기 기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 짓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씩,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 절차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그 설샘소리 같은 방송에서도 나서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일을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방송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솔샘소리는 여수 솔샘교회 목사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정병진 목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솔샘소리는 이 땅의 선거 정의를 외치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동화책 읽어주는 코너, 지역 이슈, 솔샘교회 주일 설교 등을 주로 방송합니다. 솔샘소리는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솔샘소리를 듣고 구독하기, 댓글 달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솔샘소리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기를 해놓으시면 방송 에피소드가 올라갔을 때 자동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어 편하게 솔샘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